8월 17일 이자 16일까지 이적 시장 요약이라는 걸 해볼 텐데, 우선 어제 그저께죠, 뉴캐슬 이삭 사과에 관해서 댓글이 터졌어요. 사실 조회수 대비 키보드 배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많이 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와서 마냥 저한테 욕만 한다 그래서 뭘 할 건 아니고, 일단 우선 영상에 사견을 넣을 때는 확실하게 사견이라고 말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구분은 사실 돼 있거든요. 흰색 폰트가 내가 해석하는 내용인 거고, 노란색 글씨가 그냥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하고 계속 섞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이 새끼는 왜 기자가 실제로 한 말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기사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말을 하면 솔직히 에펜코리아나 팬카페나 뭐 DC인사이더 어느 탭 들어가서 보지 제 방송이나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기사가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영상을 만들 때 차별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축구를 봤던 거를 토대로 뭐 망상 노트를 펼쳐본다거나, 그 정론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힘을 실어놓거나, 아니면 이거 사실 망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음모론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하는데, 근데 주유소 옆에다가 화기를 제가 더 놓고 불이 난 거 가지고 왜 이거 불났어요 이런 식으로 뭐라 하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주유소에 있는 주유 장비랑 화기랑 따로 구분해 놓는 게 제가 할 역할인 것 같아서, 불났다는 것에 관해서 감정적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하겠고요. 앞으로 더 확실시하게 구분 지어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끔,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차별점을 둬서 생존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난 영상 및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이적 소식으로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메가티가 노팅엄으로 갑니다. 제코 오피셜로는 3천만 파운드, 그리고 세론 및 바이백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칼버트 루인이 리즈로 FA로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레오니가 리버풀로 3,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히비고인데요. 쿠쿠렐라가 재계약, 기간 미정. 현재로서는 기간이 따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오늘도 찾아봤을 때 없었습니다. 쿠쿠렐라의 재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패티라는 ITK에 의하면 리스 제임스와 비슷한 규모를 받을 것. 그 다음이 카이세도라고 하는데, 리스 제임스가 참고로 25만 파운드를 받습니다. 풀백한테 거의 4억 후반대의 주급을 준다는 건 굉장히 큰 대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쿠쿠렐라에 관해서 평을 해보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레프트 풀백 중에서 이 선수보다 잘하는 레프트백 많지 않아요. 해봤자 한 2~3명? 그 정도로 보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재계약 충분히 따낼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전성기 나이대로 들어가는 풀백이다 보니까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대우에 관해서는 솔직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또 그만큼 보답을 해야 돼요. 주급을 높게 지르는 거를 기피하는 순간, 그거는 정말 토트넘처럼 굉장히 신기한 구조로 구단이 운영되길 바라거나, 아니면은 구단이 점점 퇴보되길 원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토트넘이 정말 신기한 빅클럽이긴 하죠. 저임금으로 계속 굴린다는 거. 그리고 사실 토트넘도 코어 뎁스 중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선수들한테 3~4억의 주급을 주기도 하니까, 사실 뭐 토트넘이라고 해서 고주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긴 해서 초반에 주는 급료가 좀 낮은 편인 거지. 어쨌든 빅클럽이 되기 위해선 쿠쿠렐라한테 재계약을 해준 것처럼 카이스도 엔소 파머한테도 언젠가는 이런 주급을 줘야 됩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죠. 벤도크는 본머스로 2,5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한다고 떴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이거 인디카엘라, 제가 구라카엘라라고 하면서 되게 무시를 많이 하는 기자가 있어요. 이번 시즌부터 뭐 폼이 심상치 않다라는 평이 있었으나, 사실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이삭사가를 먼저 맞췄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막 찌르다가 한 번 맞은 거 아니냐,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도 2번은 맞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벤도커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계속 맞추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소스는 있는 것 같다. 전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더 이상 허언증 걸린 미친놈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자에 관해서, 아니 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계정에 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은스테인한테 샤라웃 받은 거 그것도 지금 2번이나 받았거든요. 2번 받은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르디 무키엘레가 썬더랜드로 갑니다. 1,100만 유로 힙이고, 썬더랜드가 지금 최근에 보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웨스트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첫 경기를 마쳤죠. 홈이라고 하더라도 3대0을 냈다? 웨스트햄 상대로? 이거 웨스트햄의 전력이 참 병신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썬더랜드 인상적이다, 얘네 승격팀 뭔가 다른가?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음 리버풀 소식인데요. 제가 리버풀 개막전도 봤습니다만 인터넷이 나가는 바람에 폰으로 봤어요. 이거에 관해서 조금 코멘트를 남겨볼까 하는데, 리버풀 경기를 좀 보다 보니까 세메뇨랑, 와, 그리고 브룩스가 정말 잘한다. 24번 7번 선수 진짜 미치도록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에키티키가 굉장히 도드라졌고, 그리고 끝끝내 클러치골을 넣으면서 선수 개인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강팀은 다르구나, 안필드는 안필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었는데, 논란을 한 적이 있었죠. 세네시가 공을 이렇게 걷는 거. 근데 이거 전 누가 봐도 고의적이거든요. 이 기관에서 테일러의 해명이 떴습니다.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주심이 세네시에게 레드카드를 주지 않은 판정은 VAR 확인을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행동은 명백한 핸드볼 반칙도 아니었으며 골 득점 기회 방해로도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골대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다고 해요. 이래서 레드카드를 안 줬대요. 전 개막전부터 이런 개미친 판정이 나오길래, 야, 이거 프리미어리그 시작했구나
와 테일러 시작부터 지랄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건 정말 비속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낮은 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경악을 했습니다. 전 저게 왜 파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레드가 아닐 수는 있다고 쳐. 왜 파울이 아니지?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스다운이가 이틀 전에 띄운 기사가 또 있는데 뉴캐슬은 현재 2차 비드를 대비하고 있다. 이거 원문을 보셔야 돼요. 준비하고 있다, 받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오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문에서 단어를 보시면 이건 정확하게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쓰인 단어가 braced라고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단어 뜻 자체가 그냥 뭔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대비하고 있다. 얘네가 2차 비드를 줄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1억 1천만에서 1억 1,500만 파운드 정도의 제한으로는 시간 낭비일 것이고 최소 1억 2,500만 파운드는 되어야만 협상은 해볼 의향은 있을 만한 금액이 될 거다. 유의미한 오프닝 비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한은 본머스전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중. 유의미한 오프닝 비드가 뭔 말이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말했던 것처럼 1억 유로 미만 오퍼는 받지도 않을 거다. 생각도 안 할 거다. 협상 테이블 엎어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처럼 뉴캐슬이 최소한 지금 바라고 있는 금액이 1억 2,500만 파운드 이상은 되어야 우리 협상을 마음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1억 2,500만 파운드 이상이 될 거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는 원문을 정확하게 보고 제가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한 해석이 정확하긴 할 겁니다. 하고 로마노 리버풀은 뉴캐슬이 결정을 내리는 즉시 보낼 새로운 제안을 준비해놨으며 이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수도 있다. 키에사 6월에서 7월까지는 이적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리버풀에 잔류할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도전을 결심했다고 하고요. 또 이번 경기에 클러치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죠. 스스로 도전을 결심했고 키에서는 팀에 남아 증명하겠다는 입장. 나이가 28살입니다. 이제 전성기 기량으로 들어갈 나이가 원래 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혹사 그리고 부상 이슈로 인해서 십자인대 한번 나갔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폼이 완전 나락이 갔었죠. 사실 유로 2021에서 키에서는 모두가 추억하듯 굉장한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고자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키에사도 리버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보니까 리버풀 팬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로마노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토트넘을 떠나길 거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 기사가 떴을 시점에 히샬리송이 미친 경기력을 벌리 상대로 보이면서 하나는 발리 하나 또한 발리지만 이거는 바이시클 발리골 넣어가지고 쇼앤프루브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야 될 이유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잔류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가 뭐 잘해준다고 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득이긴 하고 서로 윈윈이 되는 그림을 좀 그려보려는 것 같고요. 하고 피오 토트넘은 에제, 사비오, 인카피에 모두 좋아하지만 돈 때문에 다 비드하기는 어렵다. 그럴만한 게 에제가 애초에 6,800만 파운드쯤의 금액이 찍히는 자원이고 사비오 같은 경우는 지금 8천만 유로쯤의 비드를 한다 만다 이 소리가 나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인카피 같은 경우는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입니다. 돈이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3개 다 내긴 힘들고요. 에베리치 에지는 토트넘으로 빠르게 합류하고 싶어 개인합이 문제 없음 이라는 말도 뜨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엘카누스를 접촉하고 있다. 에제 대체자로 라고 온스테인으로부터 소식이 뜨는 걸 보았을 때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탈 가능성을 확실하게 염두에 놓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고원이 말합니다. 토트넘 사비유뉴에 관해서 세 번째 비드를 준비 중 8천만 유로쯤의 금액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로마노 노팅엄, 니코 루이스를 위한 공식 비드 제출, 클럽과 선수 양측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맨시티가 팀그로운 홈그로운 이슈가 좀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서 니코 루이스를 판다? 게다가 지금 재계약을 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여기서 이 싼 급여를 자랑하고 있는 니코 루이스를 판다?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니코 루이스에게도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판매할 것으로 보임. 그래서 방금 제 이 의구심이 깨지죠. 와, 잭고원도 이걸 인정했다?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거 판다고? 진짜로? 이게 딱 현실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데르송도 그렇고 사비뉴 또한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잭고원, 맨시티는 에데르송의 전류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게 판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잭고원, 페카리 돌라는 다시 한번 맨시티 스쿼드가 과대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리코 루이스랑 사비뉴, 에데르송 중에서 비드가 괜찮게 들어오면 판다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잭고원, 사비뉴 부상 괜찮아 보인다라는 글이 리트윗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비뉴? 얘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냥 이적을 위해서 일단 안 뛰는 건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침 오스카밥이 복귀전을 했는데 사비유의 빈자리, 사비유의 빈자리라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비유라는 옵션이 조금이라도 덜 필요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오늘 경기. 그래서 사비유는 가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호드리구 시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더욱더 확실하게 호드리구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키스다운이 뉴캐슬 소식인데요. 위사 측이 개인 합의를 준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영입할 것이라고 하고요. 웬만해서는 빠르게 이 오피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제 말했던 것처럼 당고바타라가 12고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키스다운이 호프의 보도처럼 뉴캐슬
뉴캐슬은 이삭의 대체자로 하무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쨌든 지금 뉴캐슬은 일단은 이삭이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체자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이삭은 너무 큰 비드가 들어오면 팔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체자 같은 경우에는 또 구해보긴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보곤 있지만 사실 지금 대체자가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라르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NFS가 박혀있고요. 그리고 사모 오모르디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어비를 8천만 유로급으로 인정하고 데려온다? 이거 좀 무리스럽긴 하거든요. 세시코한테도 오버페이라고 생각했던 그 금액을 사모한테 지른다? 이건 말이 안 되긴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체제를 구한다? 이게 어려워 보임. 왜냐면은 지금 무한이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무한이는 애초에 뉴캐슬 쪽에서 크게 접촉을 안 할 뿐더러 무한이 자체도 로마노 기사가 떴는데요. 오직 유벤투스와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PSG와 유벤투스 5,500만 규모의 의무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료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 뉴캐슬하고 지금 거리가 먼 내용이다 보니까 대체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뉴캐슬 경기를 봤는데요. 잘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특히 양쪽 이선에서 좀 약간의 이상한 버그들이 걸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의문스러웠냐면 고든이 이상하게도 펄스9 역할을 정말 잘하는데 어디서 하셨냐? 공이 조금이라도 뜨잖아요. 그러면은 고든이 트래핑하는 그 스킬이 너무 구립니다. 상대 마크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 위치에 너무 어색하다는 거죠. 펄스9으로 뛰면서 뭐 사이드 동선 돌아주고 하는 거 너무 잘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한 덥이 필요하긴 하구나. 이게 딱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기 때문에 빌라 상대로 압도적인 압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여기서 이삭이 더해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계속 그 if를 더하게 만드는 경기력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캐슬 팬들은 이삭에 관해서 족같더라도 씨발 새끼야 돌아와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자, 그리고 플랫텐버그 바이어는 시몬스에 접촉을 해봤지만 시몬스는 첼시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지금 떠있고 아직까지 도드레표입니다. 그리고 시몬스에 관해서 로마노가 또 80% 가능성으로 이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지난번에도 80%였죠.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돌문의 축구 헤메카 비드를 즉시 거절했다. 첼시는 의무 구매 조항이 포함된 임대 제한을 모욕적이라면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도르트문트 이 새끼들이 이거 현금 숨겨놓고 뒤에서 그냥 장난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불쾌했나 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로마노 독점으로 비아레알, 베이가와 영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모레토 동안 인정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 혹시 모른다. 베이가 드디어 팔리나? 이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테오 모레토, 호일루는 밀란 이적이 열려있지만 떠난다면 완전 이적을 고수 중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거 완전 이적이 좀 되어야만 이적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긴 합니다. 사이먼 스톤, 발레바에 대한 희울만이며 이번 여름 떠날 것으로 보임. 발레바 딜이 왜 지금 이게 안 됐냐면 발레바 요구 이적료가 1억 1,500만 파운드래요. 이거 카이세도랑 이적료 동일하거든요. 너무 비싸지. 진짜 말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약간 메뉴 입장에서 야 이거 안 된다. 머리 봉합 이거 안 된다 싶어가지고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가 이건 지불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온스테인 TV에 써있고 하지만 발레바는 미래까지 이 딜이 미루어진다 하더라도 메뉴 이적을 계속 갈 의향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뉴는 지금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힐만을 대체간으로 노리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이먼 스톤의 사견으로는 이번 여름 내가 좀 들어봤는데 내 소스에 의하면은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8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정말 진지한 진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노팅엄, 더글라스 루이스 던딜 매우 근접 유베와의 협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트윗이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플로리안 플래텐버그, 레브쿠젠, 파쿤도 부어나노테 영입을 위해서 브라이튼과 협상 중이다. 아직 선수와 구두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비르츠 대체자로 틸만이라고 뭐 좋은 선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네덜란드 또 수혈해가지고 또 지랄하시는 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PL 내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었던 선수를 노리면서 파쿤도 부어나노테로 비르츠의 빈자리를 채워보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